Hi, sweet. 자, 오늘은 코딩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우리 심볼, 코더사이가 요즘 쓰고 있는 심볼 있죠, 이거. 이게 왜 해적선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하지만 좀 궁금해주면 안 되나? 싶었던, 네, 설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코더사이는 해적선인가요?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저런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이라고 하는 TV 시리즈도 있었죠. 실제로 저 때는 실리콘밸리에 창업하는 회사들이 스스로를 막 해적이라고 아이덴티티를 잡고 그랬어요. 막 창업한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작은 사옥에서 일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해적 깃발을 건다든지 뭐 그런 거 많았습니다. 로망이 있잖아요. 해적에 대해서는 막 여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제도권 바깥에서 우리만의 룰을 정해서 산다 하는 뭔가 그런 패거리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지만 우리의 해적선은 저 해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적은 피터팬에 있는 해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피터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전에 읽었던 피터팬이라는 책도 다시 한번 빌려보고, 그리고 그림책도 좀 읽어봤어요. 여러가지 종류의 피터팬 책을 훑어보고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에는 규칙이 하나 있죠. 어른이 돼서는 안 돼요. 심지어 좀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성장하면 규칙 위반이므로 피터는 가능한 서둘러 집요하게 그들을 죽였다. 물론 피터팬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 사람 죽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보면 많은 고전 동화들이 잔혹 동화들이죠. 막 죽이고 피나고 막 자르고 온통. 이 문구는 지금 번역본에는 정확히 저 단어는 아니에요. 정확히 저건 아니고 쫓아낸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제임스 매튜 베리 경인가요? 네, 제임스 매튜 베리 경이 지은 원문에 보면 저 내용이 있답니다. 가능한 집요하게 그들을 죽였다. 자, 우리 피터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을 제가 북마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피터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장면입니다. 피터팬이 처음 왔다가 웬디 집에 왔다가 그림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웬디가 그걸 꿰매줬거든요. 근데 그걸 피터는 자기가 똑똑해서 한 걸로, 네, 역시 난 똑똑해 라고 하면서, 네, 자기가 직접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볼까요? 피터와 웬디 그리고 존, 마이클이 함께 날고 있죠. 함께 날고 있다가 애들이 날다가 처음 나니까 실수를 좀 하죠. 떨어지려고 막 할 때 그때 피터가 구해주는데요. 그 구해주는 게 굉장히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구해줘요. 저렇게 막 날고 있는 장면이 있죠. 웬디가 구해줘서 하면서 막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거의 바다에 닿을 때쯤에 가서, 네, 막 구해주는, 아슬아슬하게 구해주는 그런 걸 즐기는 거죠. 이게 구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게 목표래요. 그리고 자, 이 부분입니다. 길 잃은 아이들만 빼고 모두가 피를 원했다. 아, 이게 동화에, 요즘 동화에는 나오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평소에는 아이들도 피를 좋아했지만 오늘만큼은 대장 피터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다. 섬에 있는 소년들의 수는 죽임을 당하는 까닭에 일정치 않았다. 또 소년들이 자라는 것은 섬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면 피터는 그들을 쫓아냈다. 여기 번역본에는 쫓아냈다. 그리고 영문판에서도 처음을 제외하고 영문판이 약간씩 바뀌면서 쫓아냈다라고 나오는데, 원본에는 죽였다. 피터가 집요하게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소설 전반을 보면 그렇게 아이들 죽이고 하는 게 그다지 뭐 놀랍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죠. 피터가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의사를 데려와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슬라이틀리 가서 의사를 데려와. 네네 라고 했는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네버랜드에. 그래서 제가 좋은 모자를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다시 돌아오니까 피터가 실례지만 의사신가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터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일종의 갑질입니다, 이거. 네, 우리 보통 어른들이 술 마시고 하면 이게 갑질이에요. 네, 이런 것들. 또는 그렇죠, 피터가 해적들과 싸우고 나서 섬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나 있는 연에다가 웬디를 띄워서 보냈죠. 이건 굉장히 신사적인 행동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터는 죽는 건 굉장히 신나는 모험일 거야. 모든 게 모험입니다. 피터팬에게는 죽는 거조차. 읽으면서 저는 전혀 피터팬에 감정이입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오히려 후크를 한번 볼까요? 제임스 후크입니다. 이름은 제임스.
패밀리 네임이 후크인데 후크가 실제 패밀리 네임은 아니래요. 실제 후크의 이름이 본명이 알려진다면 영국이 발칵 뒤집힐 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한 명문가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아요. 이튼 출신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튼 출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꽃을 좋아하고 달콤한 음악을 좋아한답니다.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나봐요. 그 연주를 할 줄 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품격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자장가를 들은 적이 없어서 항상 불면증에 시달린답니다. 좀 짠하죠?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는 한때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기적이고 잔인했던 한때 피터팬이었던 제임스 후크가 아닐까? 저 후크가 피터팬을 싫어하는 건 자기가 손을 피터팬에게 잘려서가 아니라 피터팬이 건방져서래요. 아, 이것도 본심일까? 우리 보통 본심을 숨기고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손 잘린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난 갈고리가 마음에 들어. 난 처음부터 태어나도 엄마한테 갈고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거든요. 하지만 피터팬은 싫죠. 자기 손을 잘랐으니까. 이유는 생각해보면 걔의 단점을 말하는 거야. 건방져, 걔는. 이런. 그리고 후크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명예에 집착합니다. 속물적이죠? 죽는 순간에도 좀 품격을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시계 소리를 들으면 오들오들 떨죠. 악어한테 자기 손과 함께 시계가 먹혔거든요. 이건 약간 시간에 쫓기는 어른들을 상징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좀 잘생겼지만 지금은 늙고 쭈글쭈글하죠. 자, 후크에 대해서 소설 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크를 직접 보면 얼굴은 송장처럼 거무스름하고 머리는 긴 곱슬머리, 험악했다, 시뻘건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하지만 어딘가 귀족적인 구석이 남아있었다. 네, 욕을 할 때조차 우아한 그의 말씨는 그의 뛰어난 태도 못지않게 부하들과 다른 계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후크의 잔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그냥 후크의 부하 해적을 한 명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 보자. 뭐 이런 식. 네, 이 책 전체에 있어서 네, 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른인 후크가 고작 어린아이에 불과한 피터를 그토록 증오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뭐 팔을 악어에게 던져준 건 사실이지만 피터의 잘난 척하는 태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후크는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밝혀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것이다. 네, 명문사립학교에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 후크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명성 그 반짝이는 싸구려 보석은 이제 내 거야. 네, 명성을 그렇게 막 취하면서도 명성에 대해서 싸구려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게 보면 아이들이 읽기에 아이들이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후크의 최후의 장면인데요. 제임스 후크 아주 비겁하지만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이때 그 피터팬이 마지막 싸움에서 보여줬던 품격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차서 바다에 던져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대로 피터가 엉덩이를 차주니까 너 그거 품격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라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건방져서 싫어했던 피터팬이 품격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가져가는 그런 후크입니다. 참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 여러 작품들, 피터팬 원작 이후에 여러 피터팬 확장판들이라든지, 뭐, 이제 디즈니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만든 피터팬에서는 후크가 굉장히 다양한 입체적인 인물로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피터팬은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이죠. 네, 순수한, 잔인한, 이기적인 그런 성격이죠. 어린아이니까요. 순수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책을 좀 꼼꼼히 읽다가 팅커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피터팬이 팅커벨을 좋아하는 것 같죠? 저 그림 보면 피터팬이 팅커벨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팅커벨은 자기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피터팬은 그냥 옆에 다니는 조그만 생명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걸 볼까요? 먼저 저 팅커벨이 웬디를 질투했어요. 피터팬이 웬디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웬디를 죽이려고 한 거 아세요? 자, 팅커벨이 처음부터 나쁜 요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정들이란 게 너무 작아서 한 번에 하나의 감정만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무렵 팅크는 웬디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찼대요. 그래서 날 따라와, 그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웬디가 활에 맞게 해요. 하늘을 날다가 활에 맞게 하고, 그래서 웬디가 처음 네버랜드에 가자마자 거의 반죽음 상태였거든요. 팅커벨 때문에. 그래서 저 팅커벨이라는 요정이 피터팬 안에 실제 원작을 보면 뭐랄까 항상 좋은 조력자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돕기도 하지만 요정의 가루를 통해서 날게 하기도 하지만 네, 질투의 화신으로도 좀 표현이 되죠. 심지어는 이건 피터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웬디를 찾아온 피터팬, 그러고 나서 후쿠 선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후쿠가 누군데? 라면서 피터팬 전체에 걸쳐서 피터팬의 어떤 라이벌 관계였던 후쿠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웬디가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난 죽이고 난 다음엔 잊어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팅커벨은 누구야? 라면서 또 얘기하죠. 와, 정말 팅커벨 같은 그런 요정은 셀 수 없이 많어. 벌써 죽고 없어졌을걸? 이러면서 팅커벨에 대해서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순수함, 네, 순수함의 결정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웬디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피터팬은 제인이랑 하늘을 날겠죠. 저 제인은 웬디의 아이 이름이거든요. 웬디는 보면 소설을 읽는 내내 제가 느낀 건 처음부터 피터팬처럼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증거로 네버랜드에 간 웬디는 피터팬이랑 어른놀이를 합니다. 엄마가 된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웬디가 엄마가 되어주길 원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난 뒤 바느질하는 시간은 웬디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라면서 소년들의 무릎 헤어진 것들을 다 꿰매주고, 그리고 구멍난 양말을 다 채워주는, 세상에 가끔 혼자 사는 노처녀가 부러울 정도라니까 이거 완전 엄마놀이잖아요, 그죠? 네버랜드 가서 엄마놀이 하고 왔어요, 웬디는. 거기에서 실컷 모험을 즐긴 게 아닙니다. 물론 모험도 즐겼겠죠, 가끔씩.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피터팬이 어른이 된 웬디한테 찾아왔어요. 아, 피터 나한테 쓸데없이 요정가루를 뿌리지 마 라고 하죠. 요정가루 뿌리지 마. 어차피 나 못 날아. 네, 몸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불을 켤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라고 하면서 불을 켜니까, 네, 그렇죠. 피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 켜지 마 라고 했죠. 불을 켜자 피터팬은 성인 여성을 본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그래서 웬디가 얘기했어요. 어른이 되었어. 나는 20살도 훨씬 넘었고 오래전에 이미 난 어른이 되어버렸다. 피터가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결혼도 했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여자아이가 내 딸이야. 네, 얘 이름이 제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터팬은 웬디의 딸인 제인하고 놀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이제 웬디는 어른이 되고 웬디와 같이 하늘을 날았던 존과 마이클도 다 어른이 된다고요. 다들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피터는 계속 어린아이로 남죠. 그러면서 웬디의 딸인 제인과 또 하늘을 날고 제인의 딸과도 또 하늘을 날 겁니다. 그렇죠. 웬디는 어른이 되어야 해요. 피터팬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패해요. 교육은 좀 어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웬디는 처음부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죠. 자, 이제 다시 코더사이 얘기로 돌아가서 코더사이는 네버랜드에 온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네버랜드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여기는 너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잠깐 머무르는 곳이야. 웬디의 딸인 제인이 네버랜드에 가도 후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네버랜드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면 뭐 하죠? 맥북에 스티커 붙이고, 맞죠? 거북목이나 허리 디스크를 얻겠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더사이는 원한다면 해적선에 승선을 시키기도 합니다. 승선하고 나서 눈 떠보니 해적선이 아니라 노예선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비밀도 있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기 위해서 네버랜드에서 쫓겨나는 걸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웬디처럼 피터팬과 함께 날았던 걸 추억으로 가지면 족한 거죠. 그래서 전 이 피터팬 책에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코더사이 해적선 심볼과 우리의 미션,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터팬 소설 속의 제임스 후크보다 더 멋진 후크 선장이 되어야겠죠? 아이들은 계속 네버랜드로 찾아올 거고, 후크 선장은 모험이 끝난 아이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어른이 될 수 있게. 자, 그럼 여러분도 keep going, swift high.